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57년 전에 서울에서 태어난 심인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에서 다 나왔고요. 예, 그리고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는데 제가 대학을 토막과를 나왔습니다. 토막과를 나와서 군대 제대하고 건설회사를 이제 차려서 20년 넘게 제가 주식회사 영후건설이라는 종합건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조용히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좀 있고, 또 제 아들이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다니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양계장을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서 그럼 우리가 양계장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양계장을 2013년도에 경기도 포천 금동리에 있는 양계장 하나 인수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또 양계장 하나 인수했고,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양계장을 해서 양계장 3개를 인수를 했습니다. 3개를 인수해서 아들이랑 열심히 양계장 사업을 했습니다. 양계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닭들이 많이 폐사를 하고, 또 산란율이 엄청 떨어지고, 그리고 사료에서 굉장히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러는 것인가 에 의아심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AI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술하는 내용대로 제가 그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고발하고 진술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AI로 인하여서 전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였고, 또 그 AI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AI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AI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무병원성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매년 10월경 중국에서, 주로 러시아나 중국에서 발생을 한 철새들이 이제 간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면서 이 우리나라의 AI가 조류독감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주로 오는 곳이 양계장이라든가 오리 사육장이라든가 주로 이런 곳에 날아와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AI가 번지면서 피해들이, 조류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만은 실제로 고병원성인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체에도 감염이 돼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정부 당국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면은 앞으로 중세시대 때 패스, 또 메르스 이런 사태처럼 인류의 커다란 대재앙이 건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I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AI 피해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걸쳐갖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AI로 인해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3,600만 수가 넘고, 하루 생산되는 계란이 4,200만 개에서 3,500만 개로 약 700만 개가 하루에 줄어 있습니다. 이래서 평균 한 판에 5,644원 정도 하던 계란이 한 판에 8,000원까지 상승을 하여서, 이로 인해서 비싸게 계란을 사 먹는 국민들이 하루에 피해 받는 금액이 약 28억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피해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5천억이 넘는 피해를 전 국민이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계란값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약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 그 피해액이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직간접적 피해 금액을 전부 다 합친다면 현재 2조 원을 넘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의 원인은 어떤 것이냐. AI 원인은 겨울에 철새들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1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이미 AI에 감염된 철새들이 먹을 것을 찾아 날아다니다가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철새들이 먹을 음식물을 농장이나 농장 주변에 방치하는 것이 철새들을 유인하는 현상을 벌어지므로 AI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2014년 12월 31일 날 농림축산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발표 당시에
기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그 양계 농장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농장들은 배합 사료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료 투입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상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짬밥이라고 하는데 잔밥이라고 하죠. 이 잔밥으로 만든 단미 사료를 사용하는 농장들은 실외, 오픈된 공간에서 사료 투입 작업을 하는 관계로 농장 바닥과 잔반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부터 받아 이 잔반들을 바닥에다 놓고 작업을 하는 관계로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인근 하천으로 떠내려가고 또 그 떠내려간 잔반을 또 방치한 잔반을 이 AI에 걸린 철새들이 와서 먹음으로 AI들을 갖다가 먹이를 주는 AI를 한마디로 유인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잔반을 싣고 오는 공장 차량, 또 이곳에서 난 계란을 싣고 나가는 차량, 이런 차량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AI를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현 양계장 농장 상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이 잔반을 제대로 처리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처리 업체는 몇 군데이며 이 처리 업체가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업체는 민간이 157군데, 공공기관이 95군데가 있는데 이 민간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톤당 11만 원이라는 처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처리 비용을 지불하면은 민간 업체에서 처리 대행 업체에서 이 11만 원을 받고 또 그 음식물 1톤을 단미 사료로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단미 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157군데 업체 전체가 이 규정을, 단미 사료를 만드는 규정을 지키는 지키는 공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폐기물을 그냥 농장으로 가져가서 BOD가 220 몇 배 이상 허용치에 오버가 되고, 그리고 중금속, 카드뮴, 크롬 등이 허용치의 4배 이상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질균, 대장균, 식중독균이 범벅이 된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각 농장으로 그냥 보내가지고 각 농장에서 그거를 또 그냥 닭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닭들이 폐사하고 있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농장 바닥에다가 그냥 방치함으로 딱 먹기 좋은 그런 철새들을 유인하는 그런 먹이가 돼서 철새들이 그곳으로 날아와서 이거를 먹고 또 분비물을 거기다가 버리고 또 철새가 죽고, 그렇게 해서 AI가 사방으로 결국에는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물 폐기물 이 불법 처리 업체들로 인해서 AI가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음식물 폐기물이라는 거는 제대로 절단도 해야 되고 탈수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공정대로 이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또 100도씨까지 끓여서 30분 동안을 계속 가열을 해서 거기에 있는 대장균이라든가 식중독균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놓고 난 상태에서, 끓여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일반 배합 사료를 거기다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닭들이 먹었을 때 아주 좋은 사료가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원이 넘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을 발생하다 보니까 이 처리업체들이 그 10만 원을 자기 자신이 착복을 하려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 그냥 각 가정에서 음식 만들고 먹고 남아서 버린 음식물들을 수거해서 각 시청, 구청에서 수거해서 그들 처리업체에게 갖다 주면은 그들은 또 그거를 공정대로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바로 농가로 가져갑니다. 농가로 가져가서 농가에다가 바로 줍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보통 상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한 냄새가 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거를 닭들한테 다 줍니다. 또 닭들도 그거를 먹고
또 닭도 폐사하기도 하고 또 알을 낳기도 하고 중금 속에 오염이 계속 돼가면서 이제 닭들이 쉽게 해서 병들고 죽어갑니다. 병들고 죽어가면서 계란을 계속 낳습니다. 계란도 낳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너무 병들어서 많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닭들을 도개장으로 보냅니다. 도개장이라는 건 이제 닭을 잡는 곳인데 거기서 도개장으로 보내서 그 닭들을 가지고 닭가슴살을 다 빼서 닭가슴살 통조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갈아가지고 개육이라고 하는데 그 개육을 갈아서 소세지하고 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먹고 버린 음식물을 우리가 다시 주워 먹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전혀 전무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5년 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농장을 제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이런 농장을 했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이 음식물 사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닭한테 먹였을 때는 AI의 원인이 된다. AI로 그래서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농장들을 신고해라. 공장을 신고해라. 이런 제가 내용을 보고 제가 받던 사료, 저한테 사료를 공급하던 그 공장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너는 법대로 하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도 지금 위반하고 너도 불법적인 사료를 나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사료를 그럼 더 이상 못 쓰겠다. 사료를 네 걸 못 받겠다. 그러니까 사료를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내가 농장 문을 닫겠다. 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자, 사료가 당시에 사료가 1톤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사료가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음식물 사료는 사료의 가격이 얼마냐면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공짜.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받아가지고 사료만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돈까지 톤당 4만 원씩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불법 행위를 공장과 농장에서 같이 하는데 정부에서 11만 원을 주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공장에서 7만 원, 농장에서 4만 원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7만 원, 4만 원 횡령하고 그 다음에 그 썩은 사료를 닭들한테 먹이고 버리고 하천에다 흘려버리고 퇴비장에 땅을 파서 묻고 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강산이 오염이 될 것이고 또 AI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피해 발생하는 사람은 피해 발생하는 사람이고 나는 내 이득만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공장과 농장들의 행태가 있어가지고 제가 농장을 운영하다가 저는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 달에 농장문을 닫고 현재까지 농장을 비워놨습니다. 비워놓고 제가 2015년 1월 중순부터 각계각층에다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고소 고발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매스컴에 계속 제보도 해서 여러 번 매스컴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수도 없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뭐 국가권익위원회 대검찰청에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감당 못할 정도의 아주 커다란 대재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AI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사람이 지금 닭만 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만 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한테도 계속 AI 독감 바이러스라는 건 변종이 자꾸 되니까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는 변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사람이 집단으로 참 사망할 수 있는 옛날 조선시대나 중세시대 때처럼 그런 어떤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부터 계속 단속을 해서 제대로 된 단미사료를 만들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각계각층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고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재작년에 7월 달에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이제 강력 1팀에서 팀장님이 제 얘기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때부터 강력 1팀하고 같이 이제 잠복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그래서 압수도 하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사료를 분석을 하니까
여기 이제 사료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사료 분석한 거, 국립과학수사에 비해서.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쭉, 여기를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은, BOD가 228배 높고, 그 다음에 카드뮴과 크롬이 4배 이상 그 허용치의 4배 이상 중금속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질균, 그 다음에 식중독균, 그 다음에 뭐 대장균이 아주 범벅이 된 그런 사료라는 거. 사료가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독약이다. 이거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밝혀내가지고 5개 업체를, 공장 5개와 농장 5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5명이 구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명이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1명이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9명이 담당 공무원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농장과 공장과 그 지자체와 세 군데가 너무 얽혀 있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얽혀 있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단속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 뒤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신네 관내에 있는 처리 업체들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하면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천, 뭐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하여튼 경기도에 있는 10여 군데 지자체에다가 전부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자기는 이상이 없다. 열 기록지만 그 가짜로 만들고 있다. 얘기를 암만 해도 이 사람들은 열 기록지 봤는데 제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제 끊어서 열 기록지가 올라가려면 실제 끓은 기름 양을 조사하면 된다. 그러면 기름이 1톤을 100도씨까지 올려서 다시 30분을 가열하려면 1톤을 가열하는데 기름이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아냐? 그거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아는 담당 공무원들도 한 사람도 없고, 알고 싶은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너무 유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공장과 농장,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까지 완전히 유착이 돼 있다 보니까 작년 6월 달에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작년 6월 달만 해도 AI가 오지 않았을 때예요. 여름철에 AI가 안 오니까. 제가 그때 이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가 다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각계각층에다 다시 민원을 넣으면서 뭐라고 했냐. 이제 어차피 수사 결과 발표가 됐다. 수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게 나왔다. 5개 업체만 조사를 했는데 5개 업체가 2년 반 동안 국고를 횡령한 것만 200억이다. 그럼 한 개 업체가 40억씩 횡령을 한다는 얘기다. 그럼 152군데 나머지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다 조사해서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국고를 횡령하지 못하게, 혈세를 횡령하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사료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데 보급을 해가지고 제대로 닭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또 제대로 된 알이 나올 것이고, 이 알에는, 지금 현재 알에는 온갖 병균이 다 묻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대장균, 근데 이게 또 이 그 단미사료를 먹이면은, 음식물을 먹인 닭들은 껍데기가 아주 얇아요. 칼슘이 부족해갖고. 그럼 거의 금이가 있거나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이가 있고 깨져 있는 데 쪽으로 균들이 다 안으로, 노른자, 흰자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계란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도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게 전부 다 빵, 과자 만드는 액랑 공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다 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빵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계란으로 만든 빵하고 과자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먹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먹고 있고. 그러면 중금속이라는 건 사람 몸에 들어오면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차근차근. 지금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니까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계속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지속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금속으로 인한 질병, 또 이런 병균으로 인한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고 조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나중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 무혐의 처리로만 다 나옵니다. 무혐의 처리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고발을 하면은 검찰에서 조사해갖고 무혐의 처리. 다 이런 식으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제가 계속 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각계각층에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그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금까지 150 업체 다 조사해라 그렇게 해도 조사를 안 하더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방역당국에서 요번에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시행령을 바꿔갖고 이제 아예 그 사료 자체를 못 만들도록 법을 바꿨어요. 이번에 농림식품축산부에서 4월 2일자로 보도 자료를 통해 갖고 보도를 하면서 이제 아예 그 물로 만든, 그러니까 수분으로 첨부되어 있는 짬밥으로 만든 사료는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럼 법을 바꿨을 정도고 여기 보도 자료에도 이게 AI의 원인이라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해요. 자기네들이 AI의 원인이라고 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왜 단속을 안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나머지 단속을 해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횡령해 간 돈이 3년 동안 횡령한 돈이 그 업체가 합치니까 6천억이 넘습니다. 6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오늘 의정부 경찰처리 파산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 지금 2천억을 뭐 그 의정부 뭐 물어내야 되니 어쩌니 시에서 뭐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6천억을 횡령하고 3년 동안이 6천억이에요. 횡령한 돈이 30년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업체가, 그런 업체들이 생긴 지가 지금 몇십 년 된 업체들이니까 다. 그러면 이 업체들만 조사를 해도, 제대로만 조사를 해도 이 AI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스스로 조금 연구하고 그 AI 그 예방률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연구를 한 그 연구 결과는 뭐냐면은 해마다 10월경에서 11월경이 되면은 철새들이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주로 해안선을 따라옵니다. 해안선을. 왜?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해안선 쪽에.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철새 도래지에 가서 뭐 순천만이라든가 아니면 아산만이라든가 이런 만 쪽에, 그러니까 그런데 철새 도래지에서 새들이 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이도 먹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그 철새들이 분비물을 하고 분비물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죽은 철새들도 있고 그러면 당국에서 이제 그걸 조사합니다. 그걸 조사하면은 거기서 AI 고병원성이 발견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AI 고병원성이 발견이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방역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다 집중적으로 소독약을 투하를 해요. 소독약을 계속 막 공중해서 살포하고 한쪽에서 살포하고 그러니까 그 철새들이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새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분산이 됩니다. 다시 추워서 그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 철새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내륙 쪽으로 들어옵니다. 내륙 쪽으로 들어와서 가장 먹기 좋은 거, 내 먹이가 되는 것들을 그 예리한 그 자기네 그 후각이나 이런 것으로 그걸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오는데 가장 가까이 오기 좋은 곳이 연천, 양주 요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AI가 제일 먼저 발생한 것도 양주고, 지금 양주에 이런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이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장이 한 10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AI로 인해서 양주가 작년에 제일 먼저 양주에 있는 그 농장이 제일 먼저 AI가 발생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런 음식물 잔반들을 갖다가 농장 바닥에다 수도 없이 방치를 하고, 또 그게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하천으로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AI가 거기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우리가 조선시대 때나 중세시대 때, 고려시대 때 보면은 어떤 그 전염병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약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A라는 마을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A라는 마을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못 나오게 했습니다. 못 나오게 완전히 마을을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안에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못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염병이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 그러면 새들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늘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봉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사료를 매일 겉자리에다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사료를 매일 투입을 하면은 철새들이 거기서 자기가 먹고 있을 게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계속 먹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자기가 살던 원 고향,
중국이나 러시아로 날아갑니다. 다시 날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AI에 걸린 철새들도 있고 안 걸린 철새들도 있지만은 그들이 한 군데 모여서 거기서만 있다가 거기서 죽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다 간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AI가 피해가 오질 않는 거거든요. 전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방역 체계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철새들을 소독량을 집중 투입을 해갖고 다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철새들이 사방팔방으로 내륙으로 날아가고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철새가 감염이 돼서 어떻게 병기를 옮기는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철새 도래지에 있는 철새들에게 사료를 투입하고 그 철새 도래지에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을 금지시키면서 그 자체만 잘 관리한다고 하면은 현재와 같은 AI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AI를 예방하고 또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6월 말경에 요 내용이 그 전국 방송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되었고 5명이 구속되고 이렇게 횡령한 돈이 200억이다. 이런 내용을 다 방송이 되고 또 제가 그 피해자로서 진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제가 국민의당을 찾아갔습니다. 마포에 그 당시에 마포에 당사가 있었는데 국민의당 당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제는 정치권이 좀 나서달라. 이거 나 개인 혼자서 AI하고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사람들 공장, 농장 담당자, 공무원 다 유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 유착된 거를 끊어내려고 하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내가 정말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당을 찾아가서 국민의당 당원에 가입을 하고 제가 또 의정부에 살다 보니까 의정부 갑 지구당에서 또 운영위원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국민의당에서 당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전도사다. AI를 막는 게 내 평생에 나이 이제 60이 다 됐지만은 이 나이에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거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AI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때 나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AI 막아보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AI는 천재가 아닙니다. 국문이 이건 인재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안일하게 싸우고 있고 그걸 당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촛불 전국에 촛불 집회라든가 또 그 탄핵 사태 또 뭐 여러 가지 그 격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많다 보니까 AI 문제가 그렇게 크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거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더 사라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도 계란 한 판에 10,000원입니다. 작년에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짜리 계란을 지금 10,000원에 사 먹고 있어요. 한 사람당 한 가정에서 계란 한 판 사면 7,000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어린 손자들이나 우리 아들 자식들이 그거 먹고 싶어도 계란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그럼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가장 완전식품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좋고 아무런 참 어떤 부작용도 없는 그런 음식을 싸고 좋은 음식을 그동안 참 잘 먹었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공장, 농장 그리고 거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당국 이런 여러 가지 인재들이 합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AI 피해 대책위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정부 당국 그리고 농장 관계자, 공장 관계자들 상대로 민사소송 또 여러 가지 형사고소 등을 계속 제기해서 다시는 올 겨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끝까지 AI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제가 제 한 몸 바쳐서 끝까지 한번 AI를 막고 하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국민의당을 선택하셨나요? 민주당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원래 그 야당성이 좀 강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야당성이 좀 강했는데 저는 그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당이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전라도에서 가장 그 많은 의원 수를 가지고 있고 또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간 것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당으로 가자. 그래서 국민의당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입법 문제 같은데 이게 예. 국민의당도 국회의원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뭐 아무 반응이 없던가요? 예, 제가 이제 작년에 AI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과정에 당시에 한 10월 달쯤인가 제가 이제 모든 자료를 중앙당 쪽으로 보냈었습니다. 보내가지고 당 차원에서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 부분을 문제를 좀 삼아가지고 입법을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입법을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는 지금 폐기물 관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8조 1항에 보면 폐기물, 음식 폐기물이든 무슨 폐기물이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횡령한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최순실의 재산을 40년 전에 최태민이가 횡령한 그 착복한 돈까지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수를 하자고 지금 최순실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국고를 횡령한 그 돈을 환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입법하는데 입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항목을 넣으면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급 적용도 가능하고요. 근데 국민의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진행을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나 공격 아니냐 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보면 말씀 들어보면 되게 순수함이 느껴지는데 이런 거 같은 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단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내가 내 할 일을 위해서 정말 하겠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철새가 날아들었고 철새가 날아들었는데 도래지에서 그 철새를 발견하면 AI 복용된 철새를 발견하면 격리를 시키고 먹이를 줘서 이동을 못 시키게 해서 그걸 이제 그 사후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동해서 AI가 전파되는 거는 먹이가 있어서인데 먹이가 아까 말씀하신 불량 단미사를 소위 말하면 짬밥이 규정을 안 지키고 불법으로 이렇게 마당에 방치되다 보니까 그걸 먹으러 날라들면서 그 양계장에 있는 그 닭들한테 AI 바이러스를 옮겨갖고 AI가 왕래하는 뭐 닭 그 운반 차량이라든가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돼서 그 닭을 설치고 나다 보니까 달걀값이 폭등한 거다. 그 폭등의 원인은 농장과 업자들 유착, 안일한 당국, 뭐 무관심한 정치인들 공동 책임이다. 이건데 왜 그러면은 그 업자들하고 농장주한테 소송을 한다는 거죠? 이 전체를 다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 물론 정부 당국도 같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도 정부에서만 결심하고 정부에서만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예, 지금 소송은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네요? 예, 위자료. 왜냐면 모든 국민들이 그러면 피고가 누구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정부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데 새로 출범한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 된 게 며칠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 책임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하다 이렇게 또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시면. 그 민법 42조 1항에 보면은 상호 속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 속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앞 사람의 채무자가 후 인수인 한 분한테 양수인한테도 채무가 승계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꼭 맞는 비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를 잘못해서 발생된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고 예. 그 담당자나 전임자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이건 국가의 아니라는 행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행정소송 같은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행정소송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 그런가요? 저기 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면은 지금 원고인단은 많이 모았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원고인단은 우리 국민의당에서 먼저 네. 시작을 해서 먼저 의정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는 한 10,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 원고인이 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네. 한다. 민사소송을. 그거는 이제 소의 제목은 손해배상인가요? 예, 손해배상과 윗자료 내용은 달걀값 폭등에 대한 건가요? 예, 그렇죠. 달걀값 직접적 폭등에 피해가 의해서, 있어야 손해가 예, 배상 전 국민한테 청구하니까. 당한 피해니까요. 달걀값 인상분에 대한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겠네요. 예. 변호사 선임 되셨나요? 형님? 현재 저기 우리 그 의정부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정용 변호사님하고도 얘기 중이고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했을 때 좀 알던 변호사님들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여러분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 뭐 특별하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그 대한민국 경찰, 검사, 검찰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관심을 안 가졌을 때 딱 한 사람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1팀장 조건기 경이라는 분 혼자서 그분만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둘이서 의기투합이 돼서 1년여 수사 끝에 결과물을 낸 것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제가 이제 이 우리 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그분과 같이 둘이서 열심히 한번 이 나라 AI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